안녕하십니까. 일본지부동산TV 오동훈입니다. 오늘은 광주 최대열 재개발 정비구역인 광천동 재개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광천동에는 신세계백화점과 광천버스 종합터미널, 기아자동차 공장이 있고 기아 챔피언스필드가 가깝게 있는데요. 사실상 이 정도만으로도 입지의 장점은 충분하죠. 여기에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고 지하철과 BRT까지 들어선다고 하니 광천동 재개발 입주권의 몸값은 저절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광천동 일대의 여러가지 개발 사업에는 공짜는 없겠죠. 방직 공장터를 용도 변경하여 복합 쇼핑몰과 아파트를 건설하는 회사는 6천억 원의 공공기여를 부담해야 했으니 광천동 재개발 조합이 추진하려는 설계 변경에도 당연히 공공기여가 따라오겠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광천동 재개발 조합이 추진하려던 설계 변경은 어떤 것이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이엔드로 가는 버스표가 얼마인지는 알아봐야 투자가 되니까요. 광주 중심에 가장 크게 재개발되는 광천동 재개발은 2023년 7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2024년 1월부터 이주를 시작하여 10월 기준 현재까지 약 80%의 이주를 마쳤습니다. 상당히 빠르죠? 이주 및 철거를 마치게 되면 착공하게 될 건데요. 당초 2019년 12월 인가된 사업시행 계획안은 중소형 위주의 5611세대라서 하이엔드 배지를 달기엔 부족하죠. 따라서 조합은 이주 및 철거 기간을 통해 5000세대 중대형 위주로 설계 변경을 진행하려 합니다. 광천동 재개발 조합이 추진하는 설계 변경,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광천동 재개발의 설계 변경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12월 받은 사업시행 인가안은 지하 2층, 지상 33층 아파트 53개 동 5611세대 중소형 단지였지만 이번에 통합심의로 진행되는 변경된 계획안은 지하 3층, 지상 45층 아파트 42개 동 5000세대의 중대형 단지입니다. 세대수는 611세대가 줄어들어 5000세대이지만 중대형 타입은 580세대가 늘어나 956세대가 됩니다. 3명 개방형 아파트는 총 5000세대 중 1985세대나 만들어지니 조합원 2200명 정도가 대부분 신청할 수 있겠네요. 주차는 기존 세대당 1.4대 정도였지만 변경된 설계는 세대당 2대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어나죠. 천정고는 30cm 늘어나 2.6m가 되고 1층 세대는 177개 중 118개를 필러티로 처리하여 저층 세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커뮤니티 면적은 세대당 1.78평 조성된다고 하니 총 8,900여 평이나 조성됩니다. 축구장 하나가 2,200평 정도 되니 광천동 재개발의 커뮤니티는 축구장 4개 정도 사이즈가 만들어진다는 거니 어마어마하죠. 조합 일정은 2024년 11월 협의된 통합심의안을 신청해서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2025년 9월경 정비계획 변경을 고시받아 2026년 1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후 조합원 분양 신청, 종후 자산평가를 거쳐 2026년 6월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7월 착공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예정대로라면 2029년 11월이면 입주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살짝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해보면 실제 입주는 2030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총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비계획 변경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인한 공공기여금이고 두 번째는 착공 시점 추가되는 공사비입니다.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비계획 변경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발생되는 공공기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광천동 재개발은 당초 53개 동 33층 5611세대로 예정되었던 설계안을 42개 동 45층 5000세대로 변경하려 합니다. 이렇게 바뀌기 위해서는 정비계획 변경과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지금까지 광주시와 협의한 내용은 2024년 9월 11월에 발표한 광천권역 특별교통대책에 나온 7번부터 10번까지의 내용과 시민아파트 역사공원 조성까지입니다. 교통대책 7번은 천변 좌하로 현 2차선을 3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약 2200여 평의 토지를 내놓아야 하는 겁니다. 당장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어 보이지만 광천동 재개발의 평균 감정가인 평당 370만원으로만 계산해보아도 81억 원이 넘어갑니다. 현물 가치는 당연히 그 이상이겠죠. 교통대책 8번은 중로 1회 8호선 도로 왕복 5에서 6차선을 신설하는 겁니다. 교통대책 9번은 동천동과 광천동 재개발 부지를 연결하는 교량 4차로를 160m 신설하는 것으로 약 180억 원이 소요되는 공사를 부담하는 겁니다. 교통대책 10번은 광암교를 현 4차로에서 8차로로 190m 구간 확장하고 광암 고가교를 현 2차로를 4차로로 150m 구간 확장하는 겁니다.
당초 사업 계획에도 광암교와 광암 고가교를 1차로씩 확보하는 것이 있다 보니 추가되는 공사비는 140억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아파트 역사공원 조성으로 100억 원 정도를 필요하게 되어 광천동 재개발이 부담해야 될 공공기여는 토지 2200여 평과 공사비 420억 원 정도입니다. 2200여 평의 토지는 당장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니 그렇다 치지만 420억 원의 공사비는 결국 사업비에서 조달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2200명의 조합원을 나눠본다면 1인당 1900만원 정도를 부담하는 겁니다. 두 번째, 착공되는 시점에 추가되는 공사비입니다. 2023년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공사비는 평당 588만원으로 건축 공사비만 1조 7836억 원입니다. 24년 10월 총회에서는 연면적이 증가되어 건축 공사비는 1조 8389억으로 늘어났는데요. 평당 공사비는 588만원으로 늘어나지 않았지만 증가된 건축 공사비와 각종 공사비, 설계비, 용역비, 예비비를 포함해서 사업비는 2432억이 늘어나 총 사업비는 2조 8369억 원이 되었습니다. 늘어난 사업비는 100% 일반 분양 수익으로 잡다 보니 당초 2023년 관리처분 계획 시 평당 2205만원이었던 일반 분양가는 평당 2486만원으로 늘려잡게 되었습니다. 고민해봐야 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24년 10월 총회 자료에는 공공기여금 420억 원과 착공시 늘어날 공사비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착공시 공사비를 최근 신가동 재개발조합이 시공사와 협의한 공사비인 평당 706만원으로 예상해본다면 총 공사비는 2조 2079억 원이 돼서 약 3690억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공공기여금 420억 원과 늘어날 공사비 3690억 원은 고스란히 사업비에 포함될 거라서 조합원 분양이든 일반 분양이든 어느 쪽에서든지 부담해야 될 건데요. 만약 4110억 원의 늘어난 사업비를 일반 분양에서 전부 부담하게 된다면 일반 분양가는 평당 2960만원이 되고 84 타입 기준으로 확장비 별도의 분양가만 10억 원이 됩니다. 이런 분양가에 일반 분양이 100% 완판된다면 84 타입 조합원 분양가는 3억 8천만원 정도이니 엄청난 시세 차익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지금 프리미엄을 2억 3천만원까지 주고 사더라도 총 금액은 6억 1천만원 밖에 안 되니 역시나 대박입니다. 만약 4110억 원의 늘어난 사업비를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에서 절반씩 나눠 부담하게 된다면 일반 분양가는 평당 2720만원이 돼서 84 타입 기준으로 확장비 별도의 분양가만 2억 9천만원입니다. 또한 조합원 분양가는 평당 1420만원으로 늘어나서 84 타입 기준으로 조합원 분양가는 4억 8천만원입니다. 역시나 2억 3천만원을 주고 샀더라도 총 금액은 7억 1천만원이라서 사실상 대박이죠. 여기까지 계산된 금액은 2023년과 2024년 관리처분 계획안과 변경안의 사업비를 단순 계산으로 뽑아낸 수치라서 조합원 분양 신청 후 종후 자산 감정 평가를 실시해 관리처분 변경안을 수립해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거나 광천동 재개발은 2개의 복합 쇼핑몰이 생겨나고 광천권역 특별교통대책으로 지하철과 BRT가 개통되니 장점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중대형 위주의 하이엔드급 아파트 5000세대로 바뀌게 되니 장점은 추가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좋아지는 상황이라서 하이엔드로 가는 버스표가 조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가정한 내용에서 일반 분양가를 더 낮춰야 된다면 조합원 분양 금액은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일반 분양 시점까지는 2년간의 시간이 남아있고 광천동 재개발의 입주가 특수하다는 점과 주변 인프라가 늘어난다는 점, 광주 유일의 하이엔드란 점이 다소 높은 분양가에도 수요층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공공기여 때문에 공사비 상승 때문에 광천동 재개발 입주권 투자를 미루셨다면 오늘 영상을 보시고 DH 루체도로로 가는 버스표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주의 하이엔드 아파트는 DH 루체도로가 시작이자 마지막이 될 거거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1번지 부동산TV의 오동훈입니다. 감사합니다.